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5월 19일 금요일 거래가 끝났는데요. 미국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잘 나가고 있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또다시 난관을 봉착을 하게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존스 33호 평균 지수 전 거래일 대비 0.33%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S&P 500 지수 전 거래일 대비 0.14% 하락한 4,191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이 4,200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 전 거래일 대비 0.24% 하락 마감을 했고요. 12,657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3대 지수 오늘 3거래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정오께 부채한도 협상이 다시 난관을 맞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3대 지수는 모두 낙폭을 확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오늘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결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부채 한도 협상으로 집중이 되면서 이와 관련된 악재가 오늘 페드 연준 의장의 발언까지 희석을 시킨 그런 장 분위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채 한도 협상인데요. 갑자기 난관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하루 전까지만 해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이 협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했었고요. 또 이르면 다음 주 초에 이것이 의회에서 표결이 될 수 있다라고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밝혔었는데요. 하루 만에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된 모습입니다. 네, 오늘 부채 한도 상한 협상이 일시 중단이 된 것으로 외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공화당 쪽 협상단이 회의장을 빠져나왔다라고 하고요. 협상 또한 중단이 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메카시 하원의장 대화가 진전해 보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백악관이 움직여야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움직임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에 따라 협상이 일시 중단이 된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미국 하원 의원인 게럿 그레이브스 같은 경우 백악관 팀이 비합리적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여기 앉아 있어서는 우리끼리만 이제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대화 역시 생산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 중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상이 이제 디테일로 들어가면서 조금 협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기싸움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네, 이제 다음 주가 되면 거의 6월 1일이 되기 전까지 일주일 반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정은 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가 그대로 증시에 반영되는 분위기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공개 발언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은 상당히 비둘기파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시장 초미의 관심사가 부채 한도 협상에 이제 머물러서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조차도 시장을 떠받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파월 의장은 오늘 벤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죠. 네, 함께 한 리서치 컨퍼런스 센터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은행 리스크에 관련해 얘기하다가 파월이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금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올릴 필요가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은행 리스크가 만약에 더 타이트한 신용 여건으로 귀결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정책 금리가 기존에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인상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각보다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바로 어제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가 6월 금리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다소 매파적으로 치우쳤던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화적인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파월 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월 결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물가 안정을 시켜야 하는 중앙은행의 책무를 강조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같은 행사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도 참석을 했는데요. 네, 뉴욕 연은 총재는 이제 팬데믹 이전부터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었던 초저금리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는 증거는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윌리엄스 총재는 이제 중립금리를 의미를 하는 자연금리가 2019년 수준으로 현재 돌아온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매우 낮은 중립금리 시대가 끝났다라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불안을 끼친 또 다른 요인인데요.
제니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지금 미국에서 더 많은 은행 간의 인수 합병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CNN이 소식통을 인용해 이 같은 보도를 했는데요. 옐런 장관은 은행 경영진과의 회동에서 은행 합병이 논의됐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는 은행이 합병이 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걸 다시 풀어 말하면 일단락이 된 것으로 생각을 했었던 지역은행 간의 인수합병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네, 다시 말해서 제2의 퍼스트 리퍼블릭처럼 또 인수가 될 수 있는 이런 위기에 은행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지역은행권에 대한 불안을 조금 부추기면서 오늘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월가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투자은행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 심리가 과도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바클레이즈의 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해서 너무 강세 입장을 가지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지금 S&P 500의 밸류에이션을 높이고 있는 것은 메가 시총 종목, 빅테크 종목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현상은 은행권 위기 이후 더욱 심화가 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빅테크 종목들은 너무 비싼 수준으로 오르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은 좀 너무 싼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기업들에 있어서는 어닝 리스크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제 여건을 봐서도 주식시장을 하방으로 끌어내릴 요인은 많지만 위쪽으로 올려줄 촉매제는 많지 않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지나치게 강세로 보는 것은 주의를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기술적 분석 투자 기관인데요. BTIG 같은 경우는 나스닥의 조정이 임박했다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금 나스닥을 이제 야구에 비유를 하자면 최종 1에서 2이닝 정도에 있다라고 확신을 했는데요. 네, 최근 나스닥이 오른 것은 시장의 분위기가 거의 빅테크를 패닉 매수하는 수준으로 흘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강세는 결국 되돌려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관건은 나스닥 지수가 한 번에 폭락을 하는 그림을 그리는지 혹은 점차적으로 일부 종목만의 대상으로 떨어질지가 관건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울프 리서치 또한 나스닥 100 지수가 공식적으로 과매수권에 있다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결국 포지션이 매수 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반대작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같은 경우는 부채 한도 상향 협상이 투자자들에게는 윈윈이라기보다는 루즈루즈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오늘은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이 분위기가 이어져서 협상이 실패하게 된다면 즉각적인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협상이 만약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미 재무부가 신규 채권을 발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거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가진 투자자들은 비현실적인 꿈을 꾸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 에너지, 헬스, 자재, 그리고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전 섹터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금융, 그리고 통신, 기술주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 주요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입니다. 웨스턴 얼라이언스와 팩웨스트가 4% 이상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에 그 주가가 급격하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지역은행에 대한 우려가 증폭을 하면서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웨스턴 얼라이언스와 팩웨스트는 이번 주에 모두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디즈니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2%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맥쿼리가 디즈니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 단계 하향시켰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옥시덴탈 페트롤륨 주가가 2%가량 올랐습니다.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6거래일 동안 옥시의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한 기업이 있는데요. 신발 의류 업체입니다. 풋라커 같은 경우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고요. 주가는 27% 이상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금융주 대체로 하락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2.6% 떨어지면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제임스 고먼 CEO가 12개월 후에 사임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하루 3대 지수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 동안은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네, S&P 500 지수 한 주 동안 1.6%가량 올랐고요. 나스닥 지수는 3% 이상 올랐습니다. 거의 두 달 만에 가장 좋은 주간 성적을 기록을 했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한 주 동안 0.38% 정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다음 주에도 가장 큰 이슈는 미국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이 될 전망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5월에 있었던 FOMC 의사록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또한 상당히 관심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연준 위원들의 공개 발언이 예정이 되었고요. 노드스트롬 그리고 달러트리 등 대표적인 소매 업체들의 실적도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